조절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자전거는 관절에 가장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이다. 서울 강남의 한 정형외과. 올해 29세인 김수남 씨는 15년 전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릎 인대가 완전히 없어진 환자다.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없다 보니 무릎이 흔들려 연골까지 손상됐다. 일반적으로 무릎을 절개하면 뼈를 감싸고 있는 하얀 연골이 먼저 보이게 되는데 이 환자의 경우엔 얼마 남지 않은 연골 아래로 무릎뼈가 훤히 드러나 있다. 인공인대를 넣어 흔들리는 뼈를 고정시키고 엉덩이에서 떼낸 연골 조직을 이식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관절 구조가 제대로 갖춰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수술 다음 날, 김순환 씨는 병실 대신 재활치료실에 와 있었다. 근육의 기능은 수술 직후에 급속도로 떨어진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환자들에게 수술 다음 날부터 재활 운동을 권하고 있다. 수술 후 바로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빨리 회복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기분은 좋습니다. 힘들어도. 수술 환자의 재활 운동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근육의 감각을 살려주는 스트레칭이다. 2단계 역시 근육 운동인데 이때는 본격적으로 근육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기구를 이용해 스트레칭보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이 모든 운동은 결국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깁스를 하고 6주 동안 누워 있으면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현저히 근육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단 그 근육 사이즈가 줄어든 다음에 그걸 다시 키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줄어들기 전에 초기부터 그걸 갖다가 빠지지 않도록 잡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회복 속도로 따지자면은 옛날엔 6개월이, 1년이 걸리던 것을 처음에 힘들긴 하지만 노력을 하면은 그것을 3, 4개월까지도 이렇게 현재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거대한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도 같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20세에서 80세까지 건강한 관절을 지키는 일. 튼튼한 근육과 연골을 만드는 운동 속에 그 해답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새로 샀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1년 만에 이걸 중고차로 만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 10년, 20년 동안 새 차처럼 굴리는 거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관절이나 허리나 목이나 이런 그 근육이나 인대 관절들은 자기 관리가 얼마큼 했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집니다. 돈을 10억을 주더라도 관절 세포 하나를 사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관리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80대라도 10대, 20대 같은 관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10대, 20대도 관절을 무리하게 관리를 못하면은 완전히 80대, 90대의 그 관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관절염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관절을 움직이면 병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관절염의 경우 절대 안정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관절염의 치료와 예방에는 이 적절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 주변의 근육이 강화되고 연골 조직이 튼튼해지기 때문이죠. 그중에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운동법인데요. 무릎 관절염에 좋은 대표적인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발목을 다리 쪽으로 꺾은 상태에서 약 15초 정도 버티기를 반복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무릎 주변의 대퇴근이 강화돼서 체중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관절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1위의 국민병 관절염. 평소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최선책입니다.
먹은 만큼 소비해야 한다는 것은 건강을 위한 기본 상식이죠. 성인 남성은 음식을 통해서 하루에 약 2,500kcal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중 1,500kcal는 신진대사를 하는데 소비되고 나머지 1,000kcal는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남은 1,000kcal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소비해야 살이 찌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움직이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걷는 종족으로 알려진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하루 평균 3만 보를 걷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걸음수를 조사해 본 결과 직장인은 5,000보, 재택근무자는 2,900보, 주부는 하루 평균 4,500보를 걷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300kcal를 소비하는 만 보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결국 소비되지 못한 열량은 지방의 형태로 몸속에 축적돼서 비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살을 부르는 활동량 부족과 운동 부족, 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TV를 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용애 씨. TV를 보면서 군것질을 하는 것도 습관이 된 지 오래다. 오전 10시가 다 돼서 잠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자리에 눕는다. 누워 지내는 것이 그녀의 가장 편한 자세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역시 움직이기 싫어하는 엄마의 생활 습관을 따라하고 있다. 늦게 일어나 아침 식사를 거르고 아침 겸 점심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루 2끼만 먹지만 끼니 때마다 고열량식의 과식을 하는 습관으로 체중은 계속 늘고 있다. 한없이 눕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또 누워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또 배고파서 또 뭐 한술 먹어야 되고. 김용애 씨의 유일한 활동 시간은 장을 보러 외출하는 시간. 고작 10분 정도 걷는 짧은 거리지만 양손에 장바구니를 든 김용애 씨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아유 힘들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아이고 더워. 살찌기 전만 해도 부지런하고 활동적이었던 김용애 씨. 체중이 늘면서 매사가 귀찮아지고 무기력해졌다. 피곤하고 피곤하면 일단 짜증나고 나갔다 와서 애들이 좀 집을 어지러 놓고 이러면은 짜증부터 나고 나도 모르게 그 스트레스가 전가되는 것 같아. 아이들한테 가족들한테. 김용애 씨는 현재 어떤 건강 상태일까? 몇 가지 검사를 실시해보기로 했다. 이제껏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녀 역시 결과가 궁금한 상황. 김용애 씨가 가장 걱정하는 뱃살, 복부 상태부터 체크했다. 네, 안녕하세요. 천천히 앉으시고요. 잘못된 식습관과 활동량이 거의 없어 생활 전반에서 문제를 보였던 김용애 씨. 결과를 기억을 하시죠? CT로 정확하게 바깥에 있는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체중은 86kg으로 적정 체중의 약 20kg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체지방률은 38%로 고도 비만 상태였다. 게다가 혈당과 혈압은 물론 중성지방까지 높아 비만 합병증까지 의심됐다. 집안일을 하실 때도 집안일을 조금 하신 다음에 장을 보고 오는 것 말고는 활동량이 거의 없고 운동을 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다음에 남는 짜투리 시간은 거의 집에서 누워서 TV를 보신다든지 주무신다든지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비만하게 된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소 활동량이 부족하기는 직장인 역시 마찬가지. 하루 종일 컴퓨터와 전화에 매달려 있다 보면 움직이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다. 배가 많이 나왔어요. 배도 많이 나오고 다리도 좀 약해진 것 같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생활에 하려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니까